을 예방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ABC 뉴스 존 카입니다. Jonathan Carl, ABC News. Madam President, thank you. Mr. 박 President, thank 대통령님 you. 감사합니다. 오바마 It 대통령님 wasn't that long 감사합니다. ago you were 얼마 talking about a 전에 reset with Russia. 그 러시아와 You were optimistic that relations 리세트 with 재설정에 Vladimir 대해서 Putin 얘기를 could be 하셨고 dramatically 또 improved. 푸틴과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잘못 판단 오판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푸틴 대통령이 오도를 한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그 행동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관계로 봤을 때 만일 푸틴 대통령이 물에 빠진다면 그를 구해줄 것인지요. 그리고 구해줄 거다라고 하면 또 푸틴 대통령이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물에 빠졌다면 푸틴 대통령이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다음에 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금 아까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입니다. 또 가장 제재 조치가 많이 취해진 그런 국가인데 만일 북한이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을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구할 겁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진다면은 당연히 나는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구해줄 것 같습니다. 또 수영도 잘합니다. 하와이 출신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취임을 했을 때 이 재설정 즉 리세트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가 공통이 되는 그런 공통점이 많다라는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으로서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군 아프가니스탄에 추가적인 공급 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한테서 이 이란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또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러한 협력을 얻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임기 1기 동안에 아직 러시아와의 대화는 구체적인 그러한 혜택, 안보 태세, 즉 다시 말해서 WMD를 감축을 했죠.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의 공급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우리가 빈라덴을 공격했을 때도 러시아와 잘 협력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또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러시아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2기 또 푸틴의 2기에서는 임기 2기에는 푸틴 대통령이 점점 더 세계를 냉전구 관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이해가 이렇게 서구의 이해와 충돌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의 의견을 달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러시아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그가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러 대응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의 결정 먼저 아주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그런 악행을 지지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분명한 그러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러시아와 협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의 이해에 부합된다면 그리고 또 러시아도 자국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권 침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침해 이런 것들은 미국이
반드시 일어서서 막아야 될 원칙인 겁니다. 다음에 그 제재 조치의 영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푸틴은 자기 러시아에 대한 이해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아주 러시아의 장기적인 그 외교 또 장기적인 전략에 아주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러시아의 다른 장기적인 이해를 고려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수천만 달러가 러시아에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고립이 되어서 지금 어느 기업인들도 러시아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장기적인 이해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는 이미 영향을 미쳤다. 이 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 조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그리고 이 제재 조치가 전 부문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더 그 큰 피해가 러시아 국민들과 또 러시아 경제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과연 러시아 경제가 이미 약화되었는데 이미 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그 약화되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들의 주권을 존중을 하면서 또 러시아의 합법적인 이해에 부합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을 해서 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 추구할 것이냐. 그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그러한 행동을 계속 독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 제재 조치가 그 행동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삶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교에서도 어떤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체 논의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다라고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에 제가 외교 정책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의 사고 방식이 어떤 아주 어려운 외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확실한 그러한 답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군사력을 확고한 답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에 거의 그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군사력 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그 정답일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내 그 역사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또 내가 그 대통령의 그 임기를 하면서 이 군사력 행사가 결정적인 해결책이 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상자에 몇 가지 도구가 있지요. 그럴 때 이 도구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특정한 방식이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뭐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제재 조치는 러시아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강하고 번성되는 국가, 장기적인 그런 번성 국가가 되려면 그것은
우리 제네바 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들이 자신의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고 또 평화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과 양쪽 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러시아에 투자를 한다면은 또 그 유럽들이 또 러시아와 그 에너지 러시아한테서 그 에너지를 구매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 러시아의 어떤 영토 욕구 때문에 국제법을 그 위반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국가들이 확신이 없겠죠.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대통령께서 지금 아까 질문이 뭔지를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도 말씀을 오래 하셔갖고 질문이 그러니까 저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이제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바꾸게 되는 거고 또 그 중국을 비롯해서 육자회담을 통해서 뭐를 해볼까 하는 이런 노력이 좀 무의미하고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뭐 대화를 통해서 뭐를 하는 노력을 쭉 해왔지만 결국은 북한은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써버리고 이제는 뭐 그 능력이 더욱 고도화돼서 누구의 말도 들을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육자회담을 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주변 국가에 어떤 핵과 관련한 군비 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를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막을 명분도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이 우리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는 이런 것도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북한의 핵은 또 핵을 개발하는 다른 나라의 그 핵하고 이렇게 그 연계가 돼 있어서 더 한반도뿐 아니고 세계의 그 어떤 그 평화도 위협을 한다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유엔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그런 그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서 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그 북한의 핵 보유 또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고 또 안보리 대북 제재도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는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어떤 결정적인 이런 그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어떤 더욱 정말 그 결코 이런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어떤 강한 조치를 그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 또 경제 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그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두 분 정상과 양국 대표단,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